안녕하세요. 여드름 한의사 해유라니 연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를테면 뇌혈관 질환 발생 후 치료에 있어서의 골든타임, 심폐소생술에 있어서의 골든타임처럼 어떤 것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더욱 정확히는 호전이냐 악화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호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들어 흉터 치료 차원에서 내원해 주시는 분들을 뵐 기회가 많아져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도 애초에 어떻게 하면 흉터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해 주시는 경우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 그대로 골든타임이죠. 이 흉터와 관련해서의 골든타임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강한 흉터를 방지할 수 있는지와 같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흉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의 개선을 위한 치료는 결국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지만 그 전에 최대한 흉터를 방지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효과적인 게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일단은 현재 여드름이 다수 발생 중이라면, 특히나 환옥 양상이 강해서 자칫하면 여드름 흉터를 분명히 남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강한 환옥 양상이 잘 잡힐 수 있게끔 병원에서의 처치를 최우선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드름이 발생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래서 모낭 안에 염증이 자리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연스럽게 그 부위 조직이 손상되면서 설사 염증이 없어지더라도 그 흔적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까요. 무엇보다 여드름 치료 자체를 너무 뒤로 미루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말씀드려 볼게요. 여드름 한의사. 흉터의 종류 중 그 테두리가 날카로운 게 바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박스카 형태와 아이스픽 형태의 흉터죠. 테두리가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그 테두리 선이 일정하지 않고 지그재그 모양으로 비교적 일정하지 않을수록 흉터 치료의 난이도는 상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흉터의 깊이도 깊이지만 테두리가 지나치게 날카롭다면 설령 높이가 채워 올려진다 하더라도 그 테두리로 인해서 흉터가 여전히 부각되기 때문에 치료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자가 압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번 병원을 오가는 불편감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분, 여러 이유로 이 집에서 직접 염증을 짜내게 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으신데요. 병원에 있는 제 입장에서 절대 병원에 이득이 되고자 혹은 내가 압출을 잘하고 여러분들은 압출하면 다 안 나오고 하니까는 자가 압출을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이 날카로운 테두리를 가진 박스카 혹은 아이스픽 형태의 흉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압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작정 눌러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커팅이라고 해서 모낭 입구와 그 모낭이 뻗어 있는 방향을 잘 파악해서 그 입구를 넓혀내고 그 커팅된 선의 양측에서 모낭 방향에 따라 압을 달리 가해주면서 내용물을 배출해내는 과정이 올바른 압출이거든요. 그런데 그 커팅이 생략된 상태에서 무작정 압을 가하면 피부 표면이 뻥 터지거나 찢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내용물이 잘 배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터지고 찢어진 모양 자체가 내 흉터의 모양으로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모양이 비교적 균일하지 않고 지그재그로 들쑥날쑥 날카롭게 만들어진 흉터들은 대부분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한 모낭 방향을 잘 파악하지 않고 그저 강하게 눌러서 압출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내용물이 잘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깨끗한 배출이 아닐 뿐더러 주변부 자극이 심해서 더 큰 염증을 유발하거나 심한 색소 침착을 유발해서 추후 더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고 염증 양상이 심한 여드름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그것이 터지거나 압출을 시도하기 전 단계가 첫 번째 흉터에 있어서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가 압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드름이 터지는 경우가 당연히 많습니다. 보통 환옹된 상태가 오래되었거나 농을 둘러싼 막이 얇은 경우 얼마든지 세안을 하시는 도중 혹은 화장을 하시는 도중에 터져서 농이 나오고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흉터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고, 만약 염증이 오래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염증 안의 조직이 일부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깊이의 차이가 발생할지언정 날카롭고 강한 흉터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원래 있던 여드름이 터졌을 때는 바로 깨끗한 휴지나 수건 같은 걸로 그 부위를 흡사 지혈하듯이 지그시 눌러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코올솜이 항시 구비되어 있다면 좋을 수 있겠지만 꼭 그럴 필요 없이 깨끗한 휴지 정도를 찾아서 눌러주셔도 충분합니다. 무언가 여드름이 터진 상황에서는 피부 표면이 많이 이미 터졌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미세한 정도의 균열이 일어난 상태거든요. 눌러서 지혈이 되듯이 나오는 게 멈추고 나면 모낭 입구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작은 동그란 딱지가 지게 될 거거든요. 그게 미세하게 손상이 일어난 부위입니다. 그 정도의 손상이라면 딱지가 아물어 떨어지고 난 이후에도 날카로운 모양을 남기지 않으면서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강했던 염증 양상도 일부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상태에서는 병원에서의 이제 잔여 염증 제거도 매우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터진 여드름이 너무 큰 정도여서 무언가 배출되는 양이 너무 많을 때는 염증의 테두리, 그러니까 멀찍이서 살짝, 아주 살짝 부드러운 표면으로 압을 가해서 나오는 정도만 배출시켜 주시고, 그 난 이후에 눌러주셔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거 지금 누르면 다 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너무 강하게 압을 주게 되면 이미 균열이 일어난 피부 부위에서 이 균열이 더욱 커지거든요. 그리고 넓어지면서 그 모양대로 흉터를 남기게 되고, 지나치게 염증 제거만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눌러서 염증을 빼다 보면 부피 변화 역시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흉터 발생에 있어서 두 번째 골든타임을 이 여드름이 터진 순간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흉터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치료와는 별개로 바르는 연고를 집에서 사용해서 흉터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궁금증이 정말 많으신데요. 대표적인 연고로는 노스카나겔이 있을 거예요. 여드름 흉터 완화 효과로 알려진 연고죠. 보통 질문을 해주실 때 흉터에 도움이 되는 연고 발라도 되나요? 이런 식인 경우가 원래는 많은데, 노스카나겔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아예 노스카나겔 발라도 되나요? 가 질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통 여드름을 압출하거나 터지고 난 직후에는 그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되잖아요.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노스카나겔을 포함한 여러 여드름 흉터 치료제는 이때 발라야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여드름 흉터라고 생각하는 이미 깊게 파여서 아물어버린 그런 흉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노스카나겔의 주요 성분은 이 헤파린 나트륨, 알란토인, 덱스판테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헤파린 나트륨은 혈류 증가와 피부 재생에 장점이 있고요. 알란토인은 보습과 함께 각질을 녹이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덱스판테놀 역시 두 성분처럼 보습, 피부 재생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인데요. 다만 성분 내용으로 짐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손상된 여드름 발생 부위에 대한 회복 효과를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미 아물어서 고착화된 흉터에 계속해서 바르는 연고 형태의 여드름 흉터 치료제만을 사용하다 보면 사실상 오히려 그 치료 시기를 지나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염증이 온전히 제거돼서 피부 안층에서의 재생이 일어나야 결국에 페임 없는 원만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재생 연고에만 의존하게 되면 염증 제거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안층에서의 조직 손상이 결국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추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붉은기가 계속해서 남게 되고요. 결국 완만하다 하더라도 굴곡이 생기는 형태로 흉터를 남기게 되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또 다른 경우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막 부어오른 상처를 가라앉히는 데에는 효과가 있겠으나 위축성 흉터에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스카나겔은 보조적 용도로만 활용하되 적극적인 흉터 치료의 용도로서는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두 분의 흉터 케이스는 골든타임을 지켜서 치료를 진행하신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치료 이후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분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피부의 타입이나 발생한 염증의 양상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가 더욱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골든타임을 지켜서 내원해주신 환자분의 경우부터 설명을 드리면, 갑작스레 발생한 염증에 절대 손을 대지 않으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겼던 부위가 아직 많이 붉고 염증이 고여있는 양상이 확인이 되지만, 자세히 보시면 날카로운 흉터 테두리가 발생해 있지 않고 깊이 역시 염증이 고여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내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빠르게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4주 정도 염증을 제거하는 기간을 거친 이후에 빠르게 이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키게끔 침을 통해서 고주파 자극을 피부 안층에 조사하는 세살 화침과 표면의 흉터 경계를 없애고 일부 굴곡을 재생시킬 수 있게끔 오름 테라피를 각 3회씩 진행했습니다. 흉터 치고는 오름 테라피의 횟수도 적게 들어갔고요. 이 세살 화침도 적은 횟수였지만 충분히 그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이후의 사진을 보시면 흉터의 깊이도 깊이지만 흉터 경계면이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골든타임을 조금 지나서 뵙게 된 환자분의 경우는 피부 타입도 발생 부위도 발생한 염증의 양상도 매우 유사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미 일부분에서 아주 날카로운
모양의 박스카 형태의 흉터가 이미 염증과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초 염증이 발생했을 때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병원 방문이 어려워서 손을 대고 염증이 터지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염증이 발생 중인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노스카나게를 계속해서 도포하면서 지내시다가 내원해주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음 해유라니원에서 배웠을 때 흉터 치료 차 내원해 주셨지만 염증이 고여있는 부분이 다수여가지고 더 오랜 기간 염증을 치료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12주의 기간을 거쳐서 염증을 치료했고요. 홈케어와 한약 복용도 병행했습니다. 이후에 흉터 경계면을 매끄럽게 하고 패인 부분을 채워 올리는 오름 테라피의 횟수도 더 많은 6회가 진행되었고요. 다시 출국하시게 돼서 6회 이후의 치료는 잠시 중단이 되었지만 치료 후의 사진을 보시면 그 약간의 골든타임을 놓친 아쉬움이 조금씩은 보입니다. 먼저 많이 매끄러워지긴 했지만 흉터 경계면이 워낙 날카로웠다 보니까 이 미세한 경계를 아직 보이고 있고요. 노스카나게를 바르시는 동안 염증 그 자체가 제거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일어나서 흉터 깊이가 상대적으로 더욱 깊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추가적인 오름 테라피 시술을 이미 염두에 두고 계시고 더 많은 호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당연히 저 스스로는 판단하지만, 확실히 치료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기간도 시술의 강도도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드름한 이사.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은 사실 좀 더 생명과 관련된 어떤 치명적인 상황에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겠지만요, 흉터 치료에 있어서 그 염증 치료 시기와 올바른 대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전혀 과한 표현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여드름은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고 흉터도 나이가 들고 나면 잘 안 보인다는 여러 말씀들에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치료하는 데 수고를 주는지 생각해 보신다면 절대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시기에 뵙고 필요한 치료를 통해서 가장 큰 호전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하나의 바람입니다.